예, 이번에는 10장 스위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총 3개의 장으로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스위프트의 기초 문법, 다음에 두 번째는 스위프트의 클래스 선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위프트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로 제작된, 그래서 스위프트의 각 문장들이 C++의 코드릿으로, 그러니까 작은 코드의 조각이란 뜻이겠죠. 이런 형태로 제작돼서 굉장히 수행이 빠르고, 그렇지만 뭐 C++가 무조건 오브젝티브 C보다 수행이 빠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빠르다라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가상함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C++에서 가상함수를 최소로 줄였다는 거는 기존 C의 기능을 대부분 그것만 이용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는 굉장히 빠르게 수행되는 코드릿의 조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브젝티브 C보다 훨씬 빠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스위프트가 무조건 좋은 언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제작하는 데는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위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약간 문법이 좀 헷갈리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스위프트의 기초 자료 형식, 뭐 연산자, 문자열, 묶음 형식. 묶음 형식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죠. 어레이, 세트, 다음에 딕셔너리. 뭐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문. 이건 뭐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시면서 대부분 다 익히셨을 텐데, 여기서는 스위프트의 좀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와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제 책에서는 깊이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쓸 수만 있게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자, 우선 스위프트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스위프트 랭귀지 가이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제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스위프트의 기초 자료형은 기초 리터럴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기초 리터럴, 우리가 어떤 리터럴을 숫자나 문자열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기초 리터럴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암시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 즉 우리가 리터럴을 썼을 때 이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해하느냐가 바로 스위프트의 기초 자료형에 입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암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위프트는 암시적, 명시적, 이런 식의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 나올 때마다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스위프트에서 리터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스트링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이저형. 자, 자료 형식은 전부 첫 글자가 대문자죠. 이 부호가 있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인테이저형,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을 저장하기 위한 더블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또는 거짓을 저장하기 위한 불 형식이 있습니다. 불리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지정했을 때, 그때 캐릭터나 다음에 unsigned integer, 다음에 플로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건 무조건 문자열로 인식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글자라도 똑같이 더블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것도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형 변수에 할당하고 싶으면 이렇게 캐릭터라고 변수형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3.141592라고 이 부동소수점 실수를 리터럴로 표현을 했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더블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유효 숫자를 6자리만 쓰면 충분하니까 좀 자료를 저장하는데 아끼기 위해서 플로트로 하겠다. 그럼 변수형을 플로트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오브젝티브 C와 똑같이 오브젝티브 C에서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다룰 때 뮤터블하고 변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임뮤터블,
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형을 분리를 해놨었죠. 두 가지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그 스위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수형 변수 LET와 다음에 변수형 변수 VAR, varia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et형과 bar형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상수고 다음에 요거는 bar형이지만 이게 리터럴의 상수인지 아니면 변수형의 이 상수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변수는 그냥 다 변수라고 지칭하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수, 상수를 서로 이렇게 구분해 줄 때는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 LET형 변수도 될 수 있고 다음에 바형 변수도 될 수 있습니다. 변수라고 해서 무조건 변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LET면 상수형 변수가 되겠죠. 자, 이제 요 두 가지 좀 유의해 주시면서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이제 정확하게 있는데요. X코드로 넘어가서 제가 책에도 써 있듯이 이번 예제는 가급적이면은 X코드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 책을 다 안 보시더라도 이 코드만 보셔도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팍팍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코멘트도 달고 꼭 필요한 예제를 이렇게 꼭꼭 씹어서 제가 다이제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바형과 let형 변수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let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상수죠. 변할 수 없는. 그래서 minimum number of login attempt. 그러니까 뭐 로그인 시도에 대한 최소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변수형은 여기 콜론을 찍고 인테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수의 형식은 인테자형이라는 뜻으로 명시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다음에 상수에서는 다음에 LET, let형이니까 immutable이겠죠. 바뀔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maximum number of login attempt. 그래서 로그인 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LET형이니까 상수가 되겠죠.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의 형식을 선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리터럴에서 인테자형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암시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상수니까 immutable입니다. 다음에 이제 바형 old login attempt 해서 예전에 로그인 시도한 횟수를 저장해 놓는 변수인데 이건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변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히 길게 써가지고 아무튼 이건 인테자형입니다. 명시적으로 형식을 선언했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값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형이지만 똑같이 current login attempt, 현재 로그인 시도 횟수 해서 0이라고 초기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변수의 형식은 암시적으로 인테자형이 되겠습니다. 다 이제 바형을 쭉 선언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컴마로 구분을 해놨어요. 컴마 있죠? 그래서 x는 0.0, y는 0.0, z는 0.0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리터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더블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friendly welcome 하면은 hello라는 문자열을 받아왔습니다. 문자열을 받았고 그러므로 요거는 당연히 스트링형이 되겠죠. 아래 let의 language name은 swift라고 이렇게 요것도 문자열 변수, 스트링 변수가 또 하나, 변수, 상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당한 상수를 값을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코멘트를 지우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cannot assign to value 뭐 이제 상수는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제 추가로 실험을 해놨는데 minimum number of login attempt는 지금 여기 초기값이 없죠. 초기값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초기값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에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전에는 선언할 때 값을 지정했고 이 let를 이것을 값을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났죠. 근데 여기서는 이 minimum number of login attempt는
선언할 때 값을, 초기 값을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지정을 해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번 이렇게 초기화가 됐죠. 만약에 두 번째 초기화를 또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mmutable value minimum number of login attempts는 값을 한 번 이상 지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레트형 변수에 대해서 아셨고 초기 값에 대해서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이 나오잖아요. 프린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프린트는 요 아래 이렇게 전역 함수라고 해서 전역 함수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는 한 가지 형태고 이거 말고도 터미네이터가 빠졌거나 세퍼레이터가 빠졌던 이런 것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전역 함수는 지정한 문자열을 콘솔 창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면은 그 문자열을 콘솔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인수 언더바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언더바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인수의 이름을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인수의 이름 없이. 자, 스위프트에서는 함수를 보낼 때,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보낼 때 이렇게 인수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separator.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콜론은 지금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언더바의 콜론이고 세퍼레이터의 콜론, 여기 세퍼레이터의 콜론까지가 하나의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콜론까지가 하나의 매개 변수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인수는 언더바로 이거는 인수의 이름을 생략한다. 이건 인수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인수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브젝티브 C처럼 이렇게 인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라는 인수를 보내주면 기본 세퍼레이터를 바꿔주고, 터미네이터라고 해서 인수를 보내주면 기본 터미네이터 문자를 바꿔주는데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이제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 내에서 변수값을 표시하려면은 역슬래시하고 가로를 연 다음에 변수 이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해주면은 문자열 내에서 변수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이런 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예제 보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프린트 A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를 전달해주면 변수 A 값만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A, B, C 해주면은 여러 변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변수를 쭉 써준 거 말고 이렇게 문자열을 전달해주면 문자열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버깅 할 때 무척 편리하겠죠. 다음에 헬로우라고 문자열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안에다 변수를 넣고 싶어요. 우리 printf문처럼. 그럴 때는 이런 escape 역슬래시 하고서 가로 열고 변수 이름 적어준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문자열 내에서 변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은 기존에는 A 변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B 변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C 변수를 출력했는데 이렇게 기본 분리자를 요걸로 변경을 해주면은 바로 A 컴마 나오고 한 칸 띈 다음에 B 컴마 나오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BC를 표현하는데 터미네이터,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프린트 문이 하나 수행이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터미네이터, 뭐 영화 이름 같죠? 뭐냐면 문자열의 끝에 뭘 집어넣느냐, 종결자로. 그거는 바로 기본적으로는 캐리지 리턴, 그러니까 즉 줄바꿈 문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줄바꿈 문자 대신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A 변수 출력하고 바로 뒤에 B 변수 출력하고 바로 뒤에 C 변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로운 줄로 바뀌게 됩니다. 예제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프린트문 프린트 함수 보겠습니다. friendly welcome 하고 language name을 써줬습니다. 러닝 해볼까요? 여기서 friendly welcome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hello 하고 느낌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language는 swift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요 프린트문의 출력 결과는 hello 느낌표
한 칸 띄고 기본 세퍼레이터 스위프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헬로우에 이렇게 스위프트. 여기 한 칸 떨어진 거는 기본 세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는 기본 터미네이터로 줄 바꾼 문자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줄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문 볼게요. 플랜들리 웰컴 나오죠. 그 다음에 랭귀지 네임 나왔습니다. 그럼 같은 값이겠죠. 근데 여기서 바뀐 건 뭐냐면 세퍼레이터를 바꿔놨어요. 세퍼레이터를 분리자를 기본 한 칸 띄기에서 점점점으로, 그러면 분리자가 이렇게 헬로우 느낌표에 점점점 스위프트 다음에 터미네이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럼 줄바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터미네이터를 바꾸겠습니다. 프린트 나오고 플랜들리 웰컴 나온 다음에 터미네이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플랜들리 웰컴만 출력되고 랭귀지 네임 아직 출력 안 됐어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줄바꿈 문자가 사라지는 터미네이터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용부호 2번 써주면은 아무 문자도 없다란 뜻이죠. 빈 문자이라는 뜻이죠. 이런데 왜 헬로우에 스위프트까지 나왔느냐? 이거는 바로 스위프트는 요 아래 문장에 있는 프린트 랭귀지 네임에서 출력된 겁니다. 즉 다음 문장과 이 문장이 한 줄에 표시된 거예요. 왜? 터미네이터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줄바꿈 없이 한 줄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럼 세퍼레이터는 어디로 갔느냐? 세퍼레이터는 여기서 적용이 안 되죠. 왜? 여기서는 변수 하나만 출력됐으니까 세퍼레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도 변수 하나만 출력되니까 세퍼레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터미네이터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합치기. 그래서 프렌들리 웰컴에다가 프렌들리 웰컴은 헬로우였죠. 여기다가 봉주르라는 요 단어를 뒤에 붙였습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문자열 합치기가 그 메소드를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번거로웠지만 스위프트에서는 다른 언어처럼 이렇게 쉽게 플러스 니콜에서 플랜드리 웰컴은 플랜드리 웰컴 플러스 봉주르다, 이런 식의 추가 표현이죠. C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간단히 합쳐주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플랜들리 웰컴을 출력하면 뭐 당연히 헬로우의 봉주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value of 플랜들리 웰컴은,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열에다가 변수를 표시해주는, 문자열 안에서 변수를 표시해주는 예제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the current value of friendly welcome is hello 봉주르였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let cat은, 자, let cat을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바로 스트링이 됩니다. 요건 스트링이 돼요. 하나의 문자만 가지고 있지만 이건 스트링 형태가 돼버립니다. 왜? 리터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캐릭터 형태라고 형식을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스트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캣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냥 뭐 문자 캣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예제는 왜 쓰냐 하면 바로 요 세마이콜론, 우리 오브젝티브 C에서 맨날 줄바꿈으로 썼던 한 실행문의 끝으로 썼던 이 세마이콜론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 실행문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땐 요 세미콜론을 찍어주면은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보이지 않는 줄바꿈 문자는 바로 한 실행문의 끝을 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